자, 대선에 출마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재감을 각인시키면서 예능에도 출연을 합니다. SBS 예능에 출연했는데 부부가 같이 나오는 김혜경 씨와 함께 나오면서 또 이제 대중들에게 이제 친근감을 심어주지요. 그리고는 2018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때 성남시장 재선 마치고 경기도로 갑니다. 경기도지사 당선이 되죠. 당시 경선에서 친문 후보인 전해철 후보를 물리치고 경선 후보가 된 다음에 경기도지사로 당선이 되지요. 사실 그 전에 이제 쭉 보수 정당, 뭐 손학규, 김문수, 남경필 보수 정당 계열에서 경기도 도지사가 당선됐었는데 민주 계열로는 어쨌든 승리를 한 겁니다. 경기도지사로 당선이 되면서 완전히 이제 진짜 중앙 정치 주요한 대선 후보군으로 떠오르기 시작하죠. 근데 이 경기도지사 될 때도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그때 여러 가지 논란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지금도 많이 얘기가 되는 형수에게 욕을 했다는 그 녹취가 사실은 2014년 그러니까 성남시장 재선 도전할 때 그때 이 녹취가 공개가 돼요. 근데 그 내용이 이 경기도지사 선거 때 다시 불거지지요. 그리고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라는 지금도 사실 이 녹취가 떠돌고 있는데 그때도 이재명 후보는 정면 돌파를 합니다. 2016년 2월 당시에 문제가 됐을 때 SNS에 이재명 후보에 따르면 어쨌든 그 셋째 형님 부부가 폐륜행위를 저질렀다. 특히 자기 어머니 이재명 후보가 어머니에게 각별을 하거든요. 왜냐하면 워낙 어머니가 이제 어렵게 집안을 꾸리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가장 역할을 잘 못하면서 어머니가 사실 집안을 다 꾸리셨기 때문에 그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이 있는데 그 어머니를 향해서 막 욕하고 능멸하고 이래서 용서할 수가 없었다. 그날 그들 부부가 내 눈앞에 있었으면 정말 살인을 했을 정도로 내가 미웠다라고 이제 글을 올리면서 근데 어쨌건 그 욕을 하는 녹취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뭐 이래라고 하면서 이제 당시 비판이 있었던 거죠. 물론 이재선 씨는 또 이제 결국 돌아가셨는데 이재선 씨는 본인이 억울하다고 합니다. 자기를 정신병자로 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비판을 하죠. 동생을 비판을 하죠. 요게 이제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 토론 때 이슈가 됩니다. 상대 후보였던 김영환 지금 충북지사인데 그때는 다 바른미래당 후보였거든요. 그래 얘기하면서 이제 친형을 강제 입원 얘기가 나왔고 이재명 후보는 나는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. 근데 실제로 강제 입원시켰다라고 해서 이게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 해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가 되기도 하는데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. 두 번째는 해경군 김씨 의혹이 이때 이제 불거집니다. 이게 뭐냐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을 많이 쓰는 이 트위터 계정 트위터인데 그 트위터 계정 정의를 위하여 여기 보면 HK 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요게 그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라는 의혹이 불거진 거예요. 그러니까 해경 이름을 따서 해경궁 김씨 의혹이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한 거죠. 이제 해경궁 홍씨 과거에 사도세자 그 부인 해경궁 홍씨 얘기를 하면서 이제 비유를 한 거죠. 근데 여기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좀 원색적인 비난을 하거든요. 뭐 문재인이나 와이프나 생각이 없어요, 생각이. 뭐 이러면서 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저주를 하듯이 얘기를 하고.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들이 이제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기 시작한 거죠. 이거 김혜경 씨 아니냐라는 건데. 그래서 2018년 11월 경찰은 이 해경궁 김 씨가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맞다면서 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는데 검찰은 무혐의로 사건 종결시킵니다. 여기는 이재명 후보나 김혜경 씨는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, 근데 증거를 찾지 못했다. 여럿이 계정을 사용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결국 이제 무혐의 사건 종결되면서 끝나죠. 근데 이것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쪽과 이재명 후보 간에 좀 이렇게 갈등의 고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. 어쨌건 이거는 아닌 걸로 일단 정리가 된 상태고요. 세 번째 이때쯤에 이제 김부선 씨 스캔들이 또 터지죠. 그래서 배우 김부선 씨에 대해서 이 경기도지사 때 선거 때 또 이 김영환 후보가 또 문제 제기를 합니다. 토론회 때도 얘기를 하고요. 토론회 이후에도 BBK 의혹 집회에서 만나서 뭐 옥수동 집에서 미래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100% 가짜뉴스다. 정치 공작 세력들과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부인을 합니다. 어쨌든 이런 경기도지사 선거 때 이런 의혹들이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과반 이상 득표로 당선이 됩니다. 근데 여기서
두 번째 정치적 고비가 오지요. 야, 이건 정말 큰 고비였습니다. 기소가 됩니다. 기소가 돼요. 왜 기소가 되냐? 이 토론회 때 아까 이 말 한 것을 포함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.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 한 적이 있다. 대장동, 요것도 사실은 이때도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로 통해서 5,500억 원을 환수해서 성남 시민들에게 썼다라고 치적으로 자랑을 하거든요. 근데 이거 5,503억이나 환수한 거 아니다. 거짓이다. 그리고 검사 사칭. 요거 이제 지금 위증교사 사건까지 이어지는 검사 사칭은 내가 누명당한 거다. 그것도 이 TV 토론인데 그 발언으로 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. 자, 1심에서 무죄가 나와요. 무죄가 났습니다. 그런데 2심에서 뒤집힙니다. 벌금 300만 원. 이때 이미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부터는 차기 대선 주자로 막 떠오르는 순간이에요. 문재인 정부에. 이낙연 총리라는 강력한 후보가 있었지만 그 다음으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막 떠오르고 있는데 벌금 100만 원 이상 판결을 받으면 대선에 못 나와요. 예. 아예 대통령 후보에 도전을 못하는 상황. 그런데 이게 극적으로 마지막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뒤바뀝니다. 예. 그리고는 실제로 10월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최종 선고를 받죠. 엄청난 두 번째 고비였죠. 이재명 후보가 완전히 기사회생했죠. 두 번째 고비를 넘기면서 사실은 이제 경기도지사로서의 성과도 또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. 가장 대표적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하면 떠오르는 정책 중에 성공적인 걸로는 이게 떠오르죠. 이거는 사실은 뭐 누구도 잘못했다라고 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. 뭐냐면 경기도에 계곡들 많잖아요. 그 계곡 옆에마다 이 불법 시설들이 많았어요. 그러니까 봉이 김선달이에요. 사실 계곡은 그냥 아무 누구도 주인이 없잖아요. 근데 그 옆에 땅을 뜩 차지하고 평상 만들어 놓고 평상 자리값 받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옆에 그 뭐죠? 백숙집 같은 매운탕, 백숙 이런 집 많잖아요. 그런 집 그런 식당 차려 놓고 거기에 평상 차려 놓고 자리세 받고 요걸 싹 쓸어버립니다. 이재명 후보가 좋은 평가를 받았죠. 이거는. 그리고 이제 뭐 닥터 헬기. 또 이국종 교수가 이재명 후보와 꽤 이제 친합니다. 왜냐하면 이제 닥터 헬기 비상 착륙을 책임지겠다면서 응급 의료 헬기 이착륙 관련과 관심을 가졌고 또 이제 뜬 게 요건 사실 좀 논란도 있는데 처음에 코로나 터졌을 때 이제 신천지 쪽에서 코로나가 많이 퍼졌다. 대구도 그렇고 과천에 이제 신천지 본부가 있다 보니까 신천지 막 본부 방문해가지고 강제로 막 역학조사 하죠. 요거는 논란이 있었던 게 이렇게 너무 막 공개적으로 하면 다 밑으로 숨어버리니까 당시에 이제 목표는 코로나가 안 퍼지게 하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면 다 숨어버리는 거 아니냐, 더 물밑에서 코로나가 퍼지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었지만 어쨌건 강력하게 이재명은 합니다. 신천지 딱 들어가서 역학조사 강제로 시키고 하는 모습들에서 당시에 좋은 평가가 더 많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. 대중적으로는. 네. 그리고 이제 경기도민들에게 코로나에 따른 재난 기본소득을 나눠주지요. 이런 것도 이제 어쨌든 경기도 당시에 코로나로 힘든 경기도민들에게는 많은 위로가 또 되다 보니까 이 기본소득이라는 게 또 이재명 후보의 트레이드마크. 지금은 또 이제 기본소득 얘기 안 하잖아요, 그죠? 성장 얘기를 기본소득은 이제 돈 나눠주는 거고 성장 기업과 국민들의 성장 얘기를 많이 하면서 패러다임을 바꾸지만 어쨌건 이런 것들이 경기도지사로서 평가를 받습니다. 그리고는 대선 출마를 선언하죠. 경기도지사는 한 번밖에 안 합니다. 그리고 임기를 채우지 않고 대선에 출마를 하죠. 뭡니까? 이재명은 합니다. 뭘 해요? 계곡 철거합니다. 과천 신천지 들어갑니다. 예, 이재명 합니다. 사이다 발언과 이 합니다라는 걸로 되죠.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바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였죠.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어쨌건 지지율이 끝까지 한 40%는 유지가 되거든요. 40%는 유지가 되고 그때 초대 총리가 이낙연이었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가 계속 1등을 달려요. 그러다가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사면 얘기를 하면서 막 지지층으로부터 조금 비판을 받기 시작하면서 꺼지기 시작하고 하여튼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치고 올라가고 막 그런 상황에서 또 한 번의 위기가 오죠. 바로 대장동.
대장동 의혹 제기가 처음으로 발생을 하죠. 그러면서 아주 치열해집니다. 명락대전이 벌어지죠. 총선에서 친문, 문재인 쪽이 많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 수만 보면 이낙연 후보가 더 강세였어요. 그런데 어쨌든 대중적인 인기를 타고 오면서 이재명 후보가 결국은 이 대장동 벽도 넘고, 근데 뭐 일각에서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고 경선이 조금만 길었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어쨌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민주당에서 당선이 되고 대선이 되죠. 근데 하여튼 대선에서 0.73%포인트 차, 진짜 간발, 역대 최소 득표율 차이로 아깝게 집니다. 사실은 요게 또 고비기도 한데 그러면 고비가 참 많았어요. 그죠? 예. 고비가 많았어요.